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예정지역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 선진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날 일부에서는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11일 개막하는 K컬처 박람회 홍보대사로 가수 폴킴과 태권도 크리에이터 팀인 태권크리가 위촉됐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박람회 얼굴로 홍보에 앞장서게 됩니다. 천안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현장 기반 시설물을 본격적으로 구축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번영로와 쌍용대로 등 주요 도로 198곳에 스마트 교차로와 스마트 횡단보도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예정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근 아산에 있는 환경과학공원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이른바 쓰레기 소각장 건립 예정지인 전동면 일원에 살고 있는 주민 100여 명이 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 올라탑니다. 선진시설 현장 견학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약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연간 25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환경체험시설로 꼽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여기 아산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한번 봐보시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시고 온 겁니다. 주민들은 하루 200톤의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이곳에서 곳곳을 돌며 소각시설 가동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 중인 생태곤충원과 건강문화센터 등을 둘러봤습니다. 정확한 정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장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친환경적으로 돼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하루에 생활쓰레기 400톤과 음식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한 가운데 조만간 입지 결정고시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갖다가 한 26년도 말까지 추진을 하고 27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30년 중반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주민들의 현장 견학이 있던 이날도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전동면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배출지 처리 원칙에 따라 신도시에 소각장을 건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K컬처 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가수 폴킴과 태권도 크리에이터 팀인 태권크리가 박람회 얼굴로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 K컬처 박람회.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K-팝 콘서트와 커버 댄스, OST 주제 공연, 드론 불꽃쇼 등을 선보일 예정인데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천안시가 가수 폴킴과 태권도 크리에이터 팀인 태권크리를 K컬처 박람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폴킴과 태권크리는 남은 기간 동안 박람회의 얼굴로 활동하며 홍보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제 1회에 이렇게 제가 홍보대사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고요. 또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재밌게 무대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권도가 이제 최초의 한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이런 한류 문화를 널리 퍼뜨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첫 행사인데도 이례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람객들께서 편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어야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통, 주차, 안전이라든지 위생 문제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K컬처 박람회. 행사가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현장 기반 시설물을 본격적으로 구축합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번영로와 쌍용대로 등 주요 도로 198곳에 스마트 교차로와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은 실시간 교통량과 대기 차량 수 등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 친화적인 교통체계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와 대전 CBS는 제12회 인구의 날을 맞아 시청 봉서홀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인구 감소의 불편한 진실, 천안시의 인구와 미래를 주제로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또 음악그룹 라포엠의 공연과 인구정책 포스터 슬로건 수상자들에 대한 표창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경찰청 청사에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청사 설계 공모를 진행해 주식회사 D&B 건축사 사무소가 제출한 이른바 블루윙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블루윙이란 세종시민을 수호하는 파랑새라는 의미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실용적인 공간 구성과 함께 주변과 조화를 이룬 설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종경찰청 청사는 이번 설계 당선작을 바탕으로 합강동 1원에 사업비 777억 원을 들여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세종시 당위원장 선거에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세종시당에 따르면 10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송동섭 국민의힘 전국위원과 송하영 국민의힘 세종을 당협위원장, 오승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이 등록했습니다. 선거는 오는 20일 열리는 시당대회에서 150여 명에 이르는 대의원 투표로 진행됩니다. 한편 연임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유재화 현 시당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산 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이 될 아산문화공원이 올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면수가 증가되고 화장실도 한 곳이 추가될 예정인 반면 스카이워크 등 일부 시설 설치는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착공한 아산문화공원. 약 10만 제곱미터의 수경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잔디 광장 등 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이 들어설 예정으로 모두 470억 원이 투입돼 올해 4월 개장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 재정 여건 탓에 지난해 공사비 60억 원가량이 확보되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올해 본 예산과 추경에 부족한 예산이 모두 확보된 상황. 시는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장 면수를 당초보다 50면 늘린 397면을 확보하기로 했고 화장실도 한 곳을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경시설을 비롯해 배수관 시설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10월부터 조경수 등을 식재해 올 연말쯤이면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비 증가에 따라 스카이워크 등 일부 시설 설치는 보류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변동 등으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을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공원 조성을 위해 필수 공원 시설물 외 나머지 시설은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봄에 준공식을 갖고 아산문화공원을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4.H 연합회 한마음대회가 상록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 농업인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회원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그동안 실천해온 과제에 대한 경진대회와 우수회원 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아산 한들 물빛 유치원 원생들이 직접 텃밭에서 가꾼 농산물을 은봉 산동복지관에 전달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농산물은 고추와 가지, 호박 등으로 유치원생들이 지난 5월부터 원내에 있는 텃밭에서 손수 키운 농산물들입니다. 아이들이 전달한 농산물들은 은봉 산동복지관 무료급식소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식사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시내버스 교통복지카드 배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이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교통카드나 알뜰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등기 우편을 통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복지카드 혜택 등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대중교통과로 하면 됩니다. 충남 아산 FC가 어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홈경기에서 다잡은 승리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아산은 강민규와 김승호, 두아르테의 연속골로 3대 0으로 앞섰지만 후반 들어 3골을 연달아 내줘 3대 3으로 비겼습니다. 최근 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아산은 이번 주 토요일 안양을 홈으로 불러들여 맞대결을 벌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세종에서 봉행됐습니다. 내년에는 실제 사건이 있었던 산울동 일원의 추모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등 도시 건설이 한창인 세종시 산울동. 과거 농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6.25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됐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보도연맹이란 지난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세력 척결을 위해 만든 단체로 조직 확대 과정에서 좌익과 관련 없는 국민들까지 대거 가입됐고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 지역에서도 당시 민간인 200~300여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돼 왔고 지난 2018년부터 이뤄진 시굴 조사를 통해 지금의 산울동 일대에 있던 야산 응곡의 일원에서 희생자 7명의 유해와 168점의 유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에선 지난 2013년부터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를 열어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동 오가랑뜰 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군인하고 경찰이 트럭으로 이송을 해서 이 지역에서 집단 학살을 이렇게 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추모 의령제를 이렇게 지내는 날입니다. 세종시와 LH 세종특별본부는 유족들과의 협의에 따라 산울동에 조성될 공원 한쪽에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시설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원 조성을 위한 업체 선정까지 마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유족들은 조속히 추모공원을 조성해 내년부터는 실제 사건이 벌어졌던 이곳 산울동에서 위령제를 지낼 수 있게 되길 기원했습니다. 공원을 일부 추모 위령제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그곳에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번 주말 세종시 읍면 지역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일제 포획이 이루어집니다. 세종시는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읍면 지역 신고 지역과 그 주변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포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포획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포획 기간 동안 입산을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산시가 월경 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30명에게 한의학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는 침과 뜸, 한약 등이 포함되며 한 사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산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아산시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다음 달 1일까지 청소년 e스포츠 대회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게임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로 리그 오브 레전드는 다음 달 9일,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는 다음 달 19일에 열립니다. 이번 대회 1등과 2등 팀은 충남도지사배의 천안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9일까지 농촌체험 힐링여행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7일 내 친구는 곤충이야를 시작으로 모두 6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프로그램별로 25명 내외입니다. 체험비는 1인 2에서 3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참가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마포구에 들어설 예정인 신규 소각장을 통해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소각장을 광역화해 함께 쓰는 방안이 무산돼서인데 이 대안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방학 되면 어김없이 오래된 학교에선 성면 해체 제거 공사가 진행됩니다. 성면 해체 작업이 부실해 오히려 성면 노출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도 불시 감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화성시가 홍난파 생가터 일대에 근대 음악전시관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의 전시관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건데 화성시는 시민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해 건립하겠다며 사업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안 비전으로 스마트 하천 생태문화관광 특별지구 만경창파 만경강을 수립했습니다. 구상안에 따라 총 사업비 6,398억 원을 들여 만경강 자연성 회복과 주민체감형 명품 하천 조성 등 3개 분야 2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운동을 이야기하실 텐데요. 육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선 운동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건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몸과 마음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이민아 씨를 만나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주변이 더 내 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활동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안내하고 있는 웰니스 크리에이터 이민아입니다. 요가라는 게 내 몸을 돌보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요가는 유연해야 될 것 같아, 몸을 잘 찢어야 될 것 같아라는 편견이 있으셔서 그걸 깨고자 요가를 매개로 문화를 기획하는 요가문화 기획자라는 용어를 처음에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가라는 용어에 묶여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의 몸을 알아차리고 나를 좀 돌보는 방법은 요가 외에도 다양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좀 창조적인 걸 해보자 라는 의미로 웰니스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도 다니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받는데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아프겠구나. 그때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요가를 경험하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몸도 좋아지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정도 제 마음과 정신에도 도움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경험한 좋은 걸 사람들한테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요가 강사를 업으로 삼게 되면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가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진지한 수련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나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재밌고 즐거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걸 함께 개념을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산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을 듣는 것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건데 요가라고 하면 괜히 요가원? 그 문턱을 넘는 게 어렵잖아요. 요가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냥 요가 문화라고 기획을 하게 된 것이지 요가랑 요가 문화를 뭔가 구분 짓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 같은 재밌는 문화, 놀이 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사실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았던 것을 다른 분께 알려드렸을 때 또 그 다른 분의 편안함과 행복이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그 사람들의 행복과 편안함이 더 많은 곳으로 퍼지면서 사실 조금 더 이 사회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와 이런 활동들을 경험하셨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았구나. 해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이 감정을, 이 마음을 가져가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냥 전달하고자 의미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 묻잖아요. 잘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많이 묻는데 내 몸도 괜찮은지, 내 마음도 괜찮은지 그런 활동들을 조금 스스로에게 꾸준히 선물하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저의 활동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찍고 늘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동작이어도 몸을 느껴보는 것, 호흡을 하는 것도 나를 알아차려 보는 것, 어떠한 그림을 그려보는 명상의 그림, 젠탱글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마음을 옮겨보기도 하고 색깔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표현해보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탈피해서 웰니스 크리에이터로 가게 된 계기가 그거거든요. 요가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은 나를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좀 문화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좀 편안하게 문턱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런 활동을 즐길 수 있지 않게 됐나 싶습니다. 요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인데요. 로카, 사마스타, 수키노, 바반투라는 문장입니다. 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그런 활동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에게도 많이 외쳐요.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휴가철을 앞두고 천안시가 개최하는 K컬처 박람회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류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